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깨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혹시 자다가 깰까봐 저녁에는 물도 조심해서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대부분은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하고 그냥 넘기시곤 하죠.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가려고 깨는 일, 이거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깊은 잠을 빼앗아가고 결국 내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두세 번씩 깨다 보면 아침이 무거운 피로감으로 시작되고 그 피로가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새벽 2시에 화장실을 다녀온 뒤 다시 누워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고 뒤척이다 시계를 보니 벌써 5시. 결국 텅 빈 몸으로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며칠, 몇 달, 몇 년간 반복되면 이건 더 이상 잠 좀 설쳤다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전반을 흔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낮에는 졸음이 몰려오고 집중력은 뚝 떨어집니다. 면역력도 약해져서 사소한 병에도 쉽게 걸리게 되고, 제가 독일에서 진료할 때 바로 이런 문제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만성적인 수면 부족 때문에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또 어떤 분은 한밤중에 화장실 가다 크게 넘어져 다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독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숙면 부족은 나라와 문화를 가리지 않고 시니어라면 누구나 겪는 공통된 걱정거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만약 마트에서 매일 스쳐 지나가는 아주 평범한 과일 하나가 이 문제를 완화하고 밤새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돕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그 과일 하나가 밤중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여주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는 열쇠가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바로 그 과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원리로 우리의 수면과 방광 건강을 돕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내과 전문의로 근무했고 지금은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성일입니다. 독일에선 프리드리히 켈러라고 부르죠. 심혈관 질환과 노인 의학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오늘은 여러분께 바나나와 숙면, 그리고 야간의 완화라는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70대 독일인 할아버지 한 분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져 다쳐서 오셨는데 독일은 2층 주택이 많아 어르신들 낙상사고가 꽤 흔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밤마다 서너 번씩 화장실을 가느라 잠을 거의 못 주무셨던 거예요. 그 피로가 낮 동안 쌓여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었죠. 얼마 전에는 한국에 있는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의 80대 아버님께서 밤에 여러 번 깨시는데 가족들은 혹시라도 넘어지실까 판을 노심초사한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피곤해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안쓰럽다며 제게 해결책이 없는지 묻더군요. 이처럼 한국이든 독일이든 현지인이든 교민이든 문제는 똑같습니다. 야간노는 단순히 밤의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낮의 생활과 안전, 그리고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신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야간노의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데 밤에 우리 몸이 쉴 때 수분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이제는 물을 아껴서 푹 자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바소프레신 분비가 줄어듭니다. 수도꼭지를 잠그는 기능이 약해지니 밤에도 나처럼 계속 소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방광이 차서 잠에서 깰 수밖에 없게 되죠. 두 번째는 방광 자체의 변화입니다. 방광은 단순한 주머니가 아니라 근육과 탄력 섬유로 이루어진 정교한 기관입니다. 젊을 때는 소변이 차면 풍선처럼 부드럽게 늘어나 웬만큼 차기 전까지는 신호를 보내지 않죠. 충분히 찼을 때 비로소 뇌에
화장실 갈 시간이라고 알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방광 근육은 약해지고 탄력 섬유는 딱딱해집니다. 유연했던 풍선이 딱딱한 플라스틱 통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소변이 조금만 차도 가득 찼다고 느끼고 우리를 깨우는 겁니다. 특히 여성은 출산과 호르몬 변화로 이런 노화가 더 빨리 오기도 하고 남성은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방광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원인은 조금씩 달라도 결국 밤에 자꾸 깨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세 번째 원인은 체액의 이동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신발을 벗었을 때 발목이 붓고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바로 다리에 체액이 고여 생기는 부종입니다. 낮 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수분이 다리 쪽으로 쏠립니다. 그런데 밤에 눕게 되면 상황이 바뀝니다. 중력의 방향이 바뀌면서 다리에 갇혀있던 체액이 상체로 이동해 심장을 거쳐 신장으로 대거 몰려들게 됩니다. 갑자기 많은 수분이 유입되니 신장은 한꺼번에 많은 양의 소변을 만들어내죠. 마치 낮 동안 댐에 가도 도던 물을 밤이 되자 갑자기 방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괜찮다가도 눕기만 하면 소변이 마려워 잠을 설치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밤의 불청객, 야간뇨가 심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한 독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야간뇨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죠. 특히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어 다리 부종이 더 심해지고 그만큼 야간뇨도 악화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수면 부족이 쌓이면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감기에 더 잘 걸리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게 되죠. 아침에 머리가 멍하고 어제 나눈 대화나 약속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둘째, 낮 동안 졸음이 쏟아집니다. 운전하다가 눈꺼풀이 스르륵 감겨 깜짝 놀란 적 없으신가요?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디거나 부엌에서 칼을 쥔 손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아찔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야간뇨가 있는 분들은 없는 분들보다 낙상 위험이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밤의 피로가 낮의 위험으로 직결되는 겁니다. 셋째, 가장 무서운 것은 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잠은 내가 스스로를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야간뇨 때문에 이 청소 과정이 자꾸 중단되면 뇌 속에 독성 단백질 같은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청소기를 돌리는데 자꾸 전원을 껐다 켰다 하면 청소가 제대로 될 리 없겠죠.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폐물들이 쌓이면 기억력을 저하시키고 치매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야간뇨는 그저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불편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면역력, 안전, 내 건강, 그리고 삶의 질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조금 무섭게 들리셨을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답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노란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에이, 바나나요? 뭐 특별한 게 있다고. 그냥 달콤한 간식 아니었나요? 하고 애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바나나는 수면을 돕기 위한 조건들을 정말 완벽하게 갖춘 과일입니다. 가히 자연이 만든 수면 보조제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바나나 하나로 심각한 수면 무호흡증이나 만성 불면증 같은 모든 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나나는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주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바나나와 수면의 관계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바나나가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바나나가 우리 몸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언제 먹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 의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곁들여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 다 듣고 나시면 바나나가 이렇게까지 도움이 될 줄은 몰랐네 하고 놀라실 겁니다. 첫 번째 비밀은 수분 함량입니다. 수박이나 배, 사과 같은 과일은 수분 함량이 8,090%에 달합니다. 반면 바나나는 약 75% 정도죠. 고작 510% 차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밤에는 이것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여름밤에 수박 드시고 새벽에 두세 번 화장실 다녀오신 경험 다들 있으시죠? 수분이 너무 많은 과일은 방광을 금방 채워 잠을 깨우게 됩니다. 바나나는 적절한 수분감으로 포만감과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면서도 방광에는 부담을 덜 주어 숙면을 돕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바나나 안에는 칼륨, 마그네슘,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한 트립토판을 멜라토닌으로 전환시키는 비타민 B6, 트립토판이 뇌로 잘 전달되도록 돕는 천연 당분, 그리고 밤새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섬유질까지 들어있죠. 작은 바나나 하나에 숙면을 위한 작은 실험실이 통째로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 비밀은 칼륨과 마그네슘입니다. 이 두 미네랄은 천연 근육 이완제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죠. 방광 근육이 긴장 상태에 있으면 자꾸 뇌에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칼륨과 마그네슘이 마치 뭉친 어깨를 마사지하듯 그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독일 사람들은 운동하다 다리에 쥐가 나면 바나나 먹어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실제로 마라톤이나 축구 경기장에 가보면 선수들이 바나나를 먹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죠. 그만큼 바나나가 근육 이완과 회복에 탁월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점이 야간 뇌에도 도움이 됩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밤에 다리가 저리거나 근육이 뭉쳐 잠을 설치는 분들께 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시다가 바나나를 꾸준히 드시고 나서 한결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즉, 바나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방광을 포함한 몸 전체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천연 이완제인 셈입니다. 세 번째 핵심 성분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이름은 조금 낯설지만 잠을 부르는 아미노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트립토판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먼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으로 바뀝니다. 세로토닌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불안감을 줄여주죠. 그리고 밤이 되면 이 세로토닌이 다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변신합니다.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우리 뇌는 이제 밤이구나, 잘 시간이다라고 인식하고 몸 전체를 수면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결국 바나나 속 트립토판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세로토닌을 만들고 이어서 우리를 졸리게 하는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한석이조의 효과를 내는 겁니다. 바나나 하나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내 속 화학 공장을 가동시켜 잠잘 준비를 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네 번째 비밀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바나나 속 좋은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먹느냐에 따라 숙면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이밍을 잘 맞추면 바나나는 최고의 숙면 친구가 되지만 시간을 놓치면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가장 효과적인 섭취 시간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본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뮌헨의 한 노인 요양병원에서 저녁 간식으로 바나나와 아몬드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영양 보충 목적이었는데 몇 달 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에 간호사를 부르는 횟수가 40% 이상 줄었고 수면제를 복용하던 환자의 수도 눈에 띄게 감소한 겁니다. 작은 간식 하나가 어르신들의 밤을 바꿔놓은 거죠.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나나가 좋다고 무작정 드시는 건 답이 아닙니다. 저녁에 수박이나 멜론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우유와 함께 드시는데
이 조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류의 단백질이 트립토판이 뇌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바나나를 단독으로 드시거나 아몬드넛 알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바나나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행히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바나나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드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언제, 어떤 바나나를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이죠. 첫째,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나나는 아무 때나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을 거쳐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 데는 보통 두세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가장 최적의 시간은 바로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5시에 바나나를 드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시간인 밤 9시나 10시쯤 몸속에서 멜라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져 뇌에 강력한 수면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마치 원하는 시간에 정확히 울리도록 알람을 맞춰두는 것과 같죠. 반대로 너무 늦게, 예를 들어 밤 9시에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멜라토닌이 본격적으로 작용할 때는 이미 새벽 1에서 2시가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바나나에는 천연 당분과 비타민 B6도 들어있어 낮에는 활력을 주지만 너무 늦은 밤에 섭취하면 오히려 뇌를 살짝 각성시켜 졸음이 와야 할 시간에 정신이 말똥말똥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늦게 먹으면 멜라토닌 분비는 늦춰지고 당분은 뇌를 깨우는 이중고를 겪게 되어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일찍 점심 무렵에 드시면 정작 잠들어야 할 저녁 시간에는 효과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처럼 언제 먹느냐가 숙면 효과의 절반 이상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 6시, 바나나 시간 이것만 기억하세요. 시계를 보시고 바나나 먹을 시간이네 하고 챙겨 드시는 겁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저녁 식사 전후에 바나나 하나가 당신의 밤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둘째, 바나나 고르는 법입니다. 모든 바나나가 똑같지 않습니다. 너무 덜 익은 초록빛 바나나는 전분이 많아 소화에 부담을 줍니다. 드시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찬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껍질에 검은 반점이 가득한 너무 익은 바나나는 당분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당분이 너무 많으면 잠이 와야 할 시간에 오히려 뇌를 각성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노란색 바탕에 갈색 반점이 살짝 올라온 슈가스팟이 생긴 바나나입니다. 이 상태가 소화도 잘 되고 당도도 적당해 숙면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셋째, 양과 크기입니다.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큰 바나나를 다 드시면 칼로리 부담도 있고 이가 소화시키느라 밤새 일해야 해서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실전 가이드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따라 해보세요.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 잘 익은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를 준비하세요. 가장 좋은 효과를 위해 다른 음식과 섞지 말고 단독으로 드세요. 급하게 삼키지 말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소화에도 좋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바나나를 드신 후 최소 2시간 동안은 카페인이나 술을 피하세요. 효과를 전부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 4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몸은 숙면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겁니다. 여기에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효과를 배가시키는 최고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바로 아몬드넛 알입니다.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과 신경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바나나 속 칼륨과 트립토판이 숨은 스위치를 켠다면 아몬드 속 마그네슘은 그 스위치가 부드럽게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바나나가 잠을 불러오는 친구라면 아몬드는 그 잠을 깊게 붙잡아 주는 친구인 셈이죠. 이 조합은 저녁 간식으로도 부담 없고 든든해서 아주 좋습니다.
과자나 빵 대신 이렇게 드시면 혈당 관리에도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앙은 많이 필요 없습니다. 7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꼭 바나나와 동시에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나나는 멜라토닌 전환 시간을 맞춰야 하므로 저녁 후에서 6시가 핵심이지만 아몬드는 마그네슘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이므로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쯤 따로 드셔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저녁에 바나나 하나, 자기 전물 한 잔과 아몬드 몇 알, 이 루틴만으로도 숙면 준비는 완벽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만난 82세 마르타 슈나이더 할머니가 생각나네요. 그분은 무려 20년 동안 밤에 4-4번씩 화장실을 다니셨고 수면제도 별 효과가 없어 늘 지쳐 계셨어요. 그런데 이 바나나 요법을 3주 정도 꾸준히 실천하시더니 밤에 깨는 횟수가 한두 번으로 줄어든 겁니다. 할머니 본인도 정말 이게 바나나 때문일까 하시면서 놀라워하셨죠. 여러분, 한번 직접 도전해 보세요. 바나나는 어디서나 쉽게 살 수 있는 과일이지만 꾸준히 실천했을 때 그 효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첫날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틀, 사흘만 지나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한결 가뿐하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 순간, 아, 이게 정말 효과가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드실 거예요. 혼자만 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시작해 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경험을 나누면 더 즐겁게,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밤마다 깨고 뒤척이며 무겁게 시작하던 아침이 바뀔 수 있다면 상상만 해도 든든하지 않으신가요? 작은 바나나 하나가 그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단 3일만 꾸준히 하셔도 아침이 이렇게 가뿐할 수 있구나 하고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꼭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되고 저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될 이야기들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밤은 바나나와 함께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에서 독일의사 김성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